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출산, 자력, 탈출 불가, 이민국가화. 한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초저출산, 자력 탈출 어려운 한국, 고급둔의 이민으로 모셔야 된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1만 곳이 문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초저출산 여파에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2,0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고요.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증가 추세다. 그러니까 이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검토한다. 저출산 해소 여부. 이 물음표. 저출산 해소에 무슨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자체들 외국인 이민 꺼냈다라는 거죠.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고요. 228개 시군 중에 59개 사라질 판이고요.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정책 발굴을 하고 있고요. 소멸위기 지자체들은 외국인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생계비 등 명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내 외국인 소통 프로그램 실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충북도 67억 원을 투입해서 등록 외국인 6만 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는 고려인 마을 성공적인 정착 사례 꼽히고 있고, 28개 시군구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도 하고 있고요. 고사위기 지방대들도 유학생 유치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교육부도 해외 인재 유치 전담기구를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 유학생을 국내 취업, 정착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 소멸 지자체들은 강하게 나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사실상 이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못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가장 큰 것은 저는 학벌주의를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서 또 해외 명문대, 해외 대학들 해서 학벌 신분 계급주의를 만든 거, 이것이 이제 지방 소멸의 근원이었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2명을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갑니다, 진짜로. 아이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계속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고, 아기들 용품은 또 이렇게 비싸죠.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조금만 크면은 놀이방부터 맡기는 거예요. 놀이방,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하면은 또 이제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사교육 해가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 입시지옥, 이런 입시지옥들, 또 대학 가서도 결국에는 유아기 때부터 이 성인이 되면서까지 뭔가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심오한 자신에 대한 탐구,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냥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에 맞춰진 시스템, 이 잘못된 교육제도, 이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과 더불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다 빨리고 있는 거죠. 뒤에서는 이 빨아먹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완전히 황금만능주의, 인간의 가치를 그냥 다 짓밟아버리고 출세만능주의, 줄 서라, 아부해라, 강요하는 거죠. 외모지상주의, 무조건 외모가 최고다 하고 뒤에서 자기들이 또 빨대 꽂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치꾼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쥐기 위해서 선거보조금, 그리고 정당보조금, 또 선거보조금 등을 통해서 계속 기득권을 쥐고 있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못살게 굴고 있는 거죠. 지난번도 보십시오. 전염병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또 못살게 굴고 전쟁 위기로 또 못살게 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지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이민 국가화가 되게 되면은 문제는 또 지배층들은 이제 그동안 한국인들이 전라도 경상도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고 남녀 갈등에서 또 고통을 받고 또 기성세대 또 이 젊은 세대들과의 또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갈등 속에서 뭐 폭동뿐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얀마를 보십시오. 이 급격한 다민족화, 여기서 사회 통합이 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에 출장을 가서 그쪽의 물가가 3년 전과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농업, 그 식량 주권, 그리고 공급망, 이런 측량 공급망이 서민들의 이 먹거리 물가를 철저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한국은 완전히 비료값 문제 또 사료값 문제 등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농민들이 붕괴되고 축산업자들이 붕괴되는 모습, 그리고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붕괴되는 모습. 그런데 이 아세안 국가들 보면은 그들이 이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한국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과연 한국인들인가? 저들이 진짜 한국인들인가? 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출산 자력 탈출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이민 국가화 시키는데 저 지배층들이 진짜 한국인들이 맞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이민 국가화 되면서 한국에서 이 한국의 이제 특히 서민들은 외국인들한테 치이고 또 저 지배자들한테 치이면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권익금 제도를 실시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